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죠. 왜 공카인가? 가상화폐로 돈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공카가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과 공카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가령 만 개의 코인과 만 개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은 코인을 만들고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죠. 지금은 코인을 사고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코인이 유통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품은 없죠. 제품은 나중에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99%의 회사에서 어, 설립자가 러시아어로 말하자면 빈털터리인 경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제작자들이 IT 전문가들이 코인을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고 심지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할 거라고 떠들면서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며 코인을 사고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는 숫자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죠. 그러다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 10명, 20명, 50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면 애초에 돈을 벌러 온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지갑에 든 막대한 물량을 커뮤니티에 팔아치웁니다. 설립자들이 물량을 넘기는 동안 코인 가격은 90% 폭락하죠. 현재 인터넷에서 보는 99%의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들이 이런 식입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던져서 사람들을 모은 뒤 설립자들이 털고 나가는 구조죠. 결국 두세 명이 제작자들은 100만 달러를 챙겨서 발리로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만들러 가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제품도 없는 코인만 쥐게 되고 그 코인은 가치가 99%나 떨어진 채 방치됩니다.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이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온 설립자는 커뮤니티를 이용해 현금화하고 모든 유동성을 독식하죠. 이런 프로젝트는 수천 개나 됩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랬지 하며 대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똑같은 패턴과 시나리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17년째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은 논리적인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2100만 개 중 2000만 개가 이미 채굴되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90에서 95% 이상이 이미 채굴된 셈이죠. 거의 다 된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95%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전에 채굴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카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00루블을 넣고 내일 110루블을 받는 그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채굴에서 얻은 걸 전부 팔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17년 전에 비트코인 만 개를 받아서 피자 두 판을 사 먹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건카를 파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루에 모든 채굴자가 채굴하는 건카의 총량은 약 25만 건카 정도 되지만 OTC 시장에서는 그 25만 개가 다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혹은 3개월 전에 채굴해서 락업이 풀린 사람들도 소량만 500개나 1000개 정도만 팔 뿐이지 판매자가 거의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입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건카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굴을 통해 토큰을 받으면서 사실은 투기꾼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채굴이라는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이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를 켜고 나를 통해 GPU가 가동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더 많은 컴퓨터가 채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는 걸까요? 단순히 코인을 찍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가 프로토콜이 활성화된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 연결되어 추론, 즉 학습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채굴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건카 네트워크에서 과제를 수행할 AI, 에이전트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API를 통해 AI를 만들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들은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즉 정보 처리 센터의 80%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챗 GPT 하나를 위한 정보 처리 센터의 비용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미국의 5대 대기업, 거대 기업들의 통제하에 있는 셈이죠. 미국인들 외에도 다른 이들이 존재하지만 200개 국가, 190개 국가, 190 여개국 정도가 인공지능도 없고 그런 거대하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이런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특정 국가나 개인의 소유가 되면 그들은 그 이점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시장을 독점하고 장악해서 우위를 점하는 데에만 쏠려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죠. 군사 전략이든 컴퓨팅 전략이든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즉, 경쟁이 없다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소유한 이미 한 발 앞서 나가며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자동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어떤 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가령 가상의 어떤 나라라고 칩시다. 그 나라가 자체 인공지능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죠. 미국의 검열도 싫고 미국에 의존하기도 싫어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자체 인공지능 가동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20억 달러어치나 사야 합니다. 다른 장비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1년치 대기 명단을 만듭니다. 우선 다른 곳들이 다 사고 나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일론 머스크 같은 곳들이죠. 그들이 먼저 다 사고 남는 게 있어야 당신 차례가 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격이지만 당신에게는 저 가격이죠. 즉, 우리 기준에 맞는지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도 따집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소리죠. 결국 어떤 나라는 과거에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핵탄두 보유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지배력을 갖기 위해 인공지능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즉,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들이 이런 의존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미국의 5개 거대 기업의 말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국가는 1, 2년을 기다리며 20억 달러를 쓰고 차례를 기다려 허가를 받고 대열에 합류해 몇 년 뒤에나 겨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든가 아니면 대안으로 오늘 당장 API를 통해 건카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클라우드이자 탈중앙화된 건카 데이터 센터에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인공지능을 테스트하고 학습시키며 개발할 수 있죠. 이런 기회는 200개 국가와 수천 개의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심을 둔 수백만 명의 기업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것에 완전히 종속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죠. 건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고, 오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건카를 만들지 않고 이 프로토콜을 발전시키지 않으며 확장과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미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보다 많아질 텐데 일론 머스크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그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처음에는 10만 달러, 5만 달러, 2만 달러 정도 하겠죠. 제조 원가는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들이 사람보다 그림도 잘, 그리고 설계와 프로그래밍, 자동차 조립, 농경지 관리까지 더 잘하게 됩니다. 즉, 로봇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이 기술 관료적 문명과 로봇의 노예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로봇에게 종속되어
구독료를 내며 구독형 삶을 살게 될까요? 돈을 내야 허락받고 돈을 내야 제공받는 삶 말이죠. 아니면 로봇이 인간을 위해 일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조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될까요? 우리 미래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미래는 건카가 없는 미래와 건카가 있는 미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채굴과 프로토콜 발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50센트나 60센트에 사서 70, 80, 100센트에 파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나 20%의 수익을 내는 것도 본질이 아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5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건카가 대안이자 도전이며 탈출구이자 구원이라는 것, 즉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처할 운명과는 다른 대안적인 미래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건카를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지금 건카를 채굴하고 있지만 아직은 채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버만 형제는 상장이나 P2P 플랫폼 구축, 유통, 거래 같은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가 스스로 PEP 플랫폼과 리스팅을 만들고 거래소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들은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제품 중심의 창업자들이며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일단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시장의 선택을 받으면 마케팅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빈털터리 창업자가 나타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코인을 만들고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뒤에 이 모든 것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결핍의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 목적으로 와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결과 창업자인 자신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제품과 프로젝트의 99%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카 프로토콜의 경우 리버만 형제는 결핍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바로 풍요의 관점이죠. 그들은 이미 풍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식 지분을 스냅챗에 6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다른 사업체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사업체들의 총 가치는 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리버만 형제에 대해 찾아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말이죠. 즉, 그들은 풍요로운 상태에서 세상과 인류를 위해 대안적인 미래, 즉,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로봇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니까요. 인공지능의 존재 여부 또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문제는 미래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품이 핵심 가치가 되는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제품 전문가들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가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양의 자금이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제품이 완성되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란한 컨퍼런스를 열거나 사람들을 모으고 파티를 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토큰 가격을 띄우기 위해 돈을 쏟아붓는 유료 마케팅 같은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급한 상장 같은 것도요. 현재 커뮤니티 풀에는 이렇게 공카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카 토큰이죠.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억 200만에서 300만 정도인데 이는 5천만에서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마케팅 대행사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거래소에서 공카를 홍보하고 상장시킬 곳은 얼마든지 있죠.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코인 때와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거예요. 네, 모두가 몰려들고 홍보가 극대화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다들 현금화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요, 그들이 만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즉,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에 투자해서 붐이나 거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제품을 만드는 것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핵심 과제는 매일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5만, 6만, 7만, 10만 건의 추론이 발생하고 있죠. 즉, 껑카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 대체 AI 모델들의 API를 통한 요청이 5만에서 10만 건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비용을 내지 않아요. 아직은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리버만 형제는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AI, 에이전트들이 건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 비용을 건카 코인으로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자 지렛대 혹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직접 와서 비용을 지불할 때 그것이 바로 완성된 최종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껑카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위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모든 요청마다 기계가 연결되어 작업을 수행해야 하죠. 여러분도 만약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몇 가지 옵션이 제공되잖아요. 처음 두세 번은 무료지만 그다음부터는 토큰으로 결제해야 요청이 처리되는 방식 말이죠. 여러분의 그 요청이 바로 추론입니다. 네. 즉, 모두가 추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100토큰을 받아서 두세 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 학습, 모델링, 즉 코드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말이죠. 그런데 건카에서는 이 과정이 100배나 더 저렴합니다. 즉시 말이죠. 모든 인공지능 사용자들에게 100배나 더 저렴한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비용을 내지 않지만 지불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황금기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확실한 지지 기반을 얻게 된 거죠. AI 에이전트들이 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껌카 토큰에 대한 구매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에겐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재 팀이 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추어 채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네, 전문적인 채굴이지만 현재 건지 전체 네트워크의 약 3.5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채굴자 연합이 있어요. 약 20개의 채굴풀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있죠. 이 연합에 참여한 모든 채굴자들을 합치면 총 115개에서 120개의 노드가 가동 중입니다. 그중 약 30개에서 40개의 노드가 이미 서로 통신하며 이미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비중은 전체의 30%, 즉 투표권의 30%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즉, 저희가 4%를 보유하고 있죠. 저희 노드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저희와 소통하는 다른 어떤 채굴 풀보다도 말이죠. 따라서 현재 서로 소통하는 채굴자들의 총 비중은 30%입니다. 하지만 인퍼런스 비용 지불이 시작되면요. 저희 비중은 처음에는 3%로 그 다음엔 0.3%로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000만, 2천만, 5천만, 1억 달러의 자본을 가진 대형 펀드들이 지금까지는 건씨를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채굴에 진입할 신호가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 제품은 아직 미완성인 거죠. 인공지능과 에이전트들이 인퍼런스 비용으로 건가를 지불하는 완성된 제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준비된 제품을 의미하며 MVP 단계가 끝나고 확장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달려들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텐데 저희처럼 50만 달러 규모가 아니라
500만, 1000만, 5천만 달러 규모로 말이죠. 그러면 저희의 4% 비중은 0.4%로, 즉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는 채굴 비용이 몇 배로 급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지금은 채굴이 가능하지만 지금 50, 60센트라면 나중에는 6달러를 들여야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들이 들어와 대규모 확장을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인퍼런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 가격은 4배, 5배, 어쩌면 10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즉, 6달러가 아니라 20, 30달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여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채굴하겠지만, 이미 채굴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황금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 역시 올해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채굴에 진입할 기회 말이죠. 낮은 원가로 말이죠. 이런 기회는 이제 길어야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위 치터라고 불리는 IT 전문가나 해커들이 고가를 채굴했었죠. 4, 5개월 전쯤에 20센트나 10센트 정도의 가격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다른 혁신가나 선구자들이었죠. 그들의 락업 해제가 끝납니다. 5월에요. 즉 저렴한 코인이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장외시장에 나와서 10센트에 채굴한 걸 5, 60센트에 판다면 5배에서 6배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죠. 그들에겐 좋은 일일까요? 네, 아주 좋죠. 반년 만에 5, 600%의 수익을 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락업 해제도 끝이 납니다. 5월에요. 그러면 토큰 가격에 대한 매도 압박도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2, 3개월 안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일들이죠. 2, 3개월 동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2달은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참여 유닛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 유닛에 대한 보상 플랜이 시작된 프로모션도 있고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혹은 6달 동안 저희와 함께 채굴할 수 있죠. 즉,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가를 비축하고 가방을 가득 채울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집이나 차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용한 자원 내에서만 하세요.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라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이 기회와 황금 같은 시간을 활용하세요. 우리는 크게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은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이삭이 돋아나 알곡을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올해 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봄이니 가을이면 수확을 하겠죠. 크립토 서밋에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그리고 고카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협상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결심을 굳히더군요. 5월까지 10만 달러를 채굴에 다 넣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커뮤니티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2만 달러, 또 누군가는 5만 달러만 달러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교육 때 말씀드렸던 저희와의 모임에 함께할 후보자가 된 셈입니다. 크립토 서밋에서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